엄마, 내 점심 다 뺏겼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한 걸까?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도시락 보더니 난리 나서 다 뺏어 먹었어.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중학교에서 한식 도시락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도시락을 싸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딸이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고민 끝에 최대한 무난한 메뉴로 선택한 게 김밥이었는데 이게 웬걸 아이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미국에 사는 평범한 한국인 주부입니다. 남편은 미국인이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15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미국 동부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교육 환경이 좋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습니다. 올해로 13살, 중학교 1학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입맛만큼은 철저하게 한국식이었습니다. 햄버거, 피자보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를 더 좋아하고 집에서 라면을 끓이면 꼭 김치를 옆에 두고 먹는 아이였어요. 저도 가끔 미국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지? 하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한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한식이 더 맛있고 건강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애한테 먹여도 괜찮아 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딸과 함께 고추장 듬뿍 넣은 제육볶음을 즐길 정도로 한식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도 한식을 싸주게 됐습니다. 미국 학교에는 한국처럼 급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싸준 점심을 가져오거나 학교에서 파는 간단한 샌드위치, 피자 조각 같은 걸 사 먹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학교에서 파는 음식은 별로라며 엄마, 나 도시락 싸줘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걸 싸주면 편하겠지만 딸은 한식을 원했어요. 그런데 한식 도시락 하면 떠오르는 게 김치, 마늘, 양념 냄새. 혹시 친구들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진 않을까? 미국에서는 음식 냄새로 놀림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결국 최대한 무난한 메뉴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도시락 메뉴 김밥. 김밥은 한국에서도 도시락 메뉴로 인기가 많고 냄새도 거의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딸도 김밥을 좋아했어요.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말고 옆에 조미김과 과일도 곁들였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보낸 첫날, 딸아이가 돌아와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엄마, 내 점심 다 뺏겼어.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물었어요. 뺏겼다고? 무슨 소리야? 딸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더니 주변 친구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몰려왔답니다. 처음엔 이 검은 종이에 쌓인 건 뭐야? 라며 신기해했지만 하나씩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어. 라며 순식간에 김밥이 사라졌다고 해요. 딸은 결국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느라 정작 본인은 배불리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라니.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싸줄까? 딸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불고기 덮밥 어때? 친구들도 맛볼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싸줘. 그날부터 딸의 도시락 메뉴는 김밥, 불고기 덮밥, 삼각김밥, 잡채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친구들이 더 먹고 싶어 했어요. 놀랍게도 한식은 딸의 학교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김밥을 더 이상 검은 종이에 쌓인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너희 엄마한테 김밥 만드는 법 좀 배워도 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통해 한국 음식이 미국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신기했어요. 음식이란 게 참 묘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딸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줬고 나중에는 남편의 직장 도시락까지 한식으로 싸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보, 나 오늘 점심 먹는데 동료들이 다 내 도시락 쳐다보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밥 사건 이후로 딸의 점심 도시락을 싸는 일은 내게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한식 도시락이 이제는 딸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들에게도 인기 있는 메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딸은 매일같이 새로운 한식을 도시락으로 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밥이야 기본이었고 불고기 덮밥, 잡채, 삼각김밥, 계란말이, 떡갈비까지 나는 딸이 먹기 편하도록 반찬을 준비하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락을 꾸몄어요. 반찬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인 아닌 도시락 통을 사용했고 따뜻한 음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용기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매일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은 항상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히기 일쑤였습니다. 한두 개쯤 나눠 먹는 건 좋지만 딸이 정작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도시락 양을 점점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원래 딸이 먹던 양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양의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신기했지만 한식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반응을 떠올리면 그럴 법도 했어요. 음식 냄새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몰려오고 한두 입 맛보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거 해달라고 해야겠다며 감탄하는 반응이라니.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식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작은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약간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도시락 조금만 덜 가져가도 돼? 나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친구들이 싫어한다고 할 리는 없고 혹시라도 누구한테 뭐라고 들은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나도 점심시간에 다 못 먹겠어. 나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꽤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은 한두 명이 나눠 먹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김밥을 싸갔는데 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도시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도시락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딸이 한 조각 건네줬더니 그걸 먹고는 이제 내 도시락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싶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식 도시락이 딸의 점심을 넘어 학교의 인기 간식이 된 것 같았어요. 나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시락을 2개 싸줄까?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친구들 나눠주게? 그러자 딸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건 싫어. 나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배급하는 사람 같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나누는 게 즐거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된 모양이었어요.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오늘은 안 가져왔어라고 해도 돼. 도시락은 내 점심이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나는 딸의 도시락 양을 약간 조절했어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만 조금씩 나눠줄 수 있도록 작은 반찬통을 하나 따로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식의 인기는 딸 학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에 도시락 싸가 볼까? 나는 놀랐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점심을 대부분 사 먹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했거든요. 미국 직장 문화에서는 따로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점심을 먹거나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뭘 싸줄까? 나는 남편이 장난삼아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진지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점심 사 먹는 것도 질리고 내가 싸주는 도시락이 더 맛있어 보여서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을 위한 한식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불고기 덮밥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 조미김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먹는데 회사 동료들이 다 내 도시락 쳐다보더라. 나는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한식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냄새 때문에? 그런데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다들 궁금해서 구경하느라 그랬어. 특히 불고기 냄새 맡고는 그거 뭐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면서도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불고기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뭐 먹어? 정도였는데
한두 명씩 불고기를 맛보고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결국 나 반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동료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나는 딸에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도시락 하나 더 싸줄까? 그러자 남편은 딸과 똑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나 도시락 배급하는 사람 되기 싫어. 그렇게 한식 도시락의 인기는 학교를 넘어 남편의 직장까지 퍼져나갔어요.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알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니다. 딸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순간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표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혹시 학부모 대상 한식 요리 교실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한식 요리 교실이요? 네. 사실 학교에서 한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김밥 좀 만들어줘라거나 불고기 덮밥 먹고 싶어 같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레시피를 잘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께서 한식을 잘 만드신다고 해서요. 그제야 나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이 도시락을 싸 가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한식을 만들어 달라고 조른 것이었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자 학부모 대표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식을 배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면 좋잖아요. 간단한 요리라도 괜찮으니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딸을 통해 학교에서 한식 도시락이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딸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부담을 느꼈고 나도 도시락을 싸주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식을 좋아하고 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한식 요리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직접 만들어줄 수도 있고 딸도 도시락을 빼앗길 걱정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학부모 대표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간단한 한식 메뉴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한식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요리 교실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음식을 가르쳐 줄지 고민했어요. 너무 복잡한 음식은 부담스러울 테니 미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은 미국에서도 스시롤과 비슷한 형태라 친숙할 것이고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어서 만들기 쉬울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불고기 덮밥. 달콤 짭조름한 불고기는 한번 맛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해서 가르치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추가했습니다. 약간 매운 음식이긴 했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식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떡볶이는 의외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요리 교실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20명 넘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자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김밥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코스트코에서도 김밥이 팔리긴 하는데 직접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다른 학부모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애는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고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꼭 배워야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먼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김을 펴고 밥을 올린 뒤 당근, 오이, 햄, 달걀지단, 시금치 등을 넣고 돌돌 말았어요.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따라하다 보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김밥을 자르면서 감탄했어요. 오, 진짜 김밥 같아요.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다음으로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미리 재운 소고기를 팬에 넣고 볶자 달달한 간장과 마늘 향이 퍼졌어요.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거나 직접 볶아보면서 요리를 익혔습니다. 이거 양념장 비율이 중요하네요.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맞죠? 네. 기호에 따라 양념을 조절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 중 몇 명은 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한번 맛을 보더니 생각보다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난다며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거 맵기 조절은 어떻게 해요? 고추장을 조금 덜 넣거나 설탕을 약간 더 넣으면 돼요. 그렇게 요리를 완성하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학부모들은 즐거워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애가 왜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불고기. 이거 완전 밥도둑이네요. 이따 집에 가서 바로 해봐야겠어요. 요리 교실이 끝나고 나는 한 학부모가 건넨 말을 듣고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너희 딸을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식을 한번 맛보고 나서는 오히려 매일 점심시간을 기대하게 됐대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단순히 딸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한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오늘 한식 요리 교실을 열었는데 내 친구들 부모님이 많이 오셨어.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 다들 좋아했어? 응. 다들 김밥이랑 불고기 덮밥 배워서 집에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 그러자 딸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내 도시락 뺏어 먹을 일은 없겠네? 나는 딸과 함께 웃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식 도시락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열린 한식 요리 교실 이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김밥을 만들어 봤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불고기 덮밥 생각보다 쉬워서 자주 해주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밥을 더 잘 먹어요. 요리 교실을 통해 배운 한식 메뉴들이 실제로 각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학교에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을 싸올 때 김밥이나 불고기를 가져오기도 해. 딸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한식을 맛보고는 나눠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직접 한식 도시락을 싸오는 거야? 응. 릴리가 어제 김밥을 싸왔는데 밥이 너무 질어서 거의 주먹밥이 됐대. 그래도 맛은 괜찮았다고 했어.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도시락으로 싸오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국에서야 흔한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도시락 없는 날을 만들려고 한대. 나는 깜짝 놀랐어요. 도시락 없는 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은 엄마들이 도시락을 준비 못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정도는 특별한 점심을 제공하는 날을 만들려고 한대. 그리고 첫 번째 메뉴, 후보 중에 한식이 들어갔대. 나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이 없고 아이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오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끔이라도 점심을 제공하는 날을 만들고 그 메뉴로 한식을 고려하고 있다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도 가끔은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고 했대. 그리고 한식이랑 일본 음식이 가장 인기 있었는데 요리 교실에서 한식을 배운 부모님들이 많아서 한식을 첫 번째로 해보자고 하셨대. 나는 순간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딸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몇 주 후 학교에서는 특별 점심의 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도 되며 학교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메뉴는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나는 급식 담당 교사와 학부모회에서 연락을 받았고 행사 준비를 돕기로 했어요. 메뉴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김밥, 불고기 덮밥, 그리고 떡볶이로 정해졌습니다. 행사 당일 나는 학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와서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담당 교사도 신경을 많이 쓴 듯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계속 김밥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했지만 한번 맛보면 좋아하게 되는 게 한식의 매력이죠. 그날 학교 식당에서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섰어요. 불고기 덮밥을 받아든 아이들은 첫 숟가락을 뜨고는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집에서도 먹고 싶다.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맛본 아이들은 약간 매워하면서도
계속 손이 간다고 했어요. 맵긴 한데 이상하게 멈출 수 없어. 김밥은 예상대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제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담당 교사가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앞으로 도시락 없는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식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나는 순간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매일 제공하는 건 어렵지만 가끔은 부모님들이 바쁜 날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 반응을 보니 한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딸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다니.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 없는 날을 정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대. 그리고 한식이 그날의 주요 메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대. 딸은 깜짝 놀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러면 친구들이 점심시간마다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대. 딸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자랑스러워. 우리 도시락 덕분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한식 도시락을 당당하게 싸가고 친구들과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것이 이제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딸도, 남편도, 그리고 딸의 친구들까지 한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한식을 알리고 우리 가족의 따뜻한 식탁을 지켜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일이 딸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참 놀랍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한식을 즐기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동안 남편의 직장에서도 한식 열풍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가볍게 도시락을 싸갔지만 동료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도 도시락 거의 못 먹었어.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웃더니 조금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시락을 꺼내기만 하면 동료들이 옆에 와서 구경하면서 한 입만 먹어보겠다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맛만 보라고 했는데 이젠 아예 점심시간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빵 터졌어요. 아니, 당신 직장에서 한식이 그렇게 인기야? 진짜 장난 아니야. 심지어 오늘은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동료 한 명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 내가 한식 도시락 배급소도 아니고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하나 더 싸줄까? 아예 나눠 먹을 수 있게. 남편은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랬다간 아예 한식 뷔페를 차려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계속 도시락을 탐내는 동료들 때문에 피곤해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도시락 안 싸가야겠다. 한식 도시락이 없는 날도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남편은 일부러 도시락을 싸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도시락 안 싸갔더니 동료들이 실망하더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도시락 가져왔어? 하고 묻길래 오늘은 안 싸왔어라고 했더니 다들 진짜 왜? 너무 아쉽다 이러는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길래? 그러니까 심지어 점심시간에 어떤 동료는 나를 보고 너무 배신감 느껴 이러더라니까. 나는 웃다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도시락 사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기세야. 다음번엔 도시락을 싸 가더라도 조용히 먹어야겠어. 그렇게 남편의 도시락은 회사에서도 기대되는 점심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어떤 문화에서든 맛있는 음식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맛있는 한식을 즐기며 이 작은 도시락이 만들어낼 더 큰 변화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